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토익술 제사쌤입니다. 조금 더 유용한 것들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오시죠. Part 5를 겨냥한 공식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빈칸이 들어가면 이거 정답 고르시고요. 얘랑 얘 사이에 빈칸 들어가면 얘 정답 고르시고요.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품사들부터 시작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쭉쭉쭉 시작해서 동사의 공식, 전치사, 접속사의 공식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제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Part 5 속도가 점점 올라가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 명사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명사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싫으시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잖아요. 그럼 고유 명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책상이 되는 거고, 이런 건 의자가 되는 거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데, 토익에서 나오는 명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셀 수 있는 가상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사명사 구분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명사와 사물명사도 구분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명사를 어디에다가 쓸 건데를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어, 목적어, 보어, 소위 말해서 주먹밥이라고 불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 보 이 자리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뭐 토익 솔솔인데 이거는 가사명사고 불가사명사고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로 적용 가능한 공식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빈칸이 들어가 있다면 땡땡이 정답이다 라는 공식이에요. 바로 뭐가 정답일까요? 그렇습니다. 명사죠. 자, 주어 자리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첫 글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하고요. 아니면 동사 찾으셨을 때 동사 앞에 있는 자리가 또 주어 자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는 그런 것도 너무 어려워, 더 쉽게 알려줘라고 물어보신다면 은는이가 도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로 싹 바꿔봤을 때 뭔가 는, 이가 도, 서쌤이, 서쌤은, 서쌤도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의 자리가 되고요. 그 주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은 알맞은 명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명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션으로 끝나는 거, 전 혹은 뭐 nes 아니면 sis로 끝나는 단어들, 뭐 application도 있을 거고요. happiness, analysis 이런 단어들의 그 끝부분 있죠. 조그만한 그 특징들을 잡으셔가지고 이 니처럼 생겼으면 명사가 그럼 일로 온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공식, 주어 자리에는 뭐가 정답이다? 명사가 정답이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정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정관사는요 A로 생겨먹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애기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한다면은 a car 이라고 표현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부정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자, 부정관사가 들어가고 빈칸 처리가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단수명사만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복수명사라든지 불가산의 명사는 앞에다가 절대로 부정관사 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생기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강사야. 근데 있잖아, 더는 뭐야? 더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더라는 거 우리가 정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관사는요 단수명사, 복수명사, 불가사명사 앞에다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크게 Part 5에서 단서가 되기 힘들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의 유무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information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advisor 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information이면 정보고 advisor 이라고 하면 뭐 조언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앞에 어가 있어요. 근데 information도 I고 advisor도 A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쌤이 어에다가 N을 붙여서 o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on이 들어갔어요. 정답은 뭐다?
그렇죠. advisor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나 언따비를 붙일 수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해석하기도 전에 정답 바로 가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식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공식은 바로 수량 형용사와 명사의 궁합입니다. 이 수량 형용사가 딱 들어가면 나는 얘하고만 있고 싶어. 나는 얘하고만 있고 싶어 라고 주장하는 게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어렸을 때 우리 나는 얘하고만 짝꿍할래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정말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서 가셔야 되는데 봐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each를 딱 던져드리고 each 다음에 단수명사 쓰실래요? 복수명사 쓰실래요? 아니면 불가사명사 쓰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걸 해석으로 푸시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 되는 듯한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each는 단수명사하고만 써야 돼요. 쌤,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는 접근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100%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each, every, another 이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시작! each, every, another 그렇죠. 자, each, every, another 이 친구들은 뒤에다가 단수명사를 쓴다. 기억되셨죠? 뭐 many라든지 several이라든지 추가적으로 few나 a few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 자, much나 little이나 a little 같은 게 들어가면 불가산 명사.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별거 아니래.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제가 little 다음에 뭐 써요? 라고 물어보면 잠시만 뭐라고 했더라? 이러면서 막 동공지진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죠. 불가산이 와야 되거든요. 자, few라고 던져드리면 복수명사가 와줘야 돼요. another이라고 던져드리면 단수명사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다음에는 무조건 뭘 적어야 된다? 명사 써줘야 되죠. 우리 소유격을 원래 또 좀 고급 영문법에서는 소유 형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용사다 보니까 뒤에 명사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쌤 이거 너무 쉽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장 가시면은 8-5 서른문항 중에서 매달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고요. 101번에서 105번 사이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쉽지만 좀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 소유격의 종류는 다 외우고 계신 거 맞아요? his 라든지 her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려 하시죠? 자, his는 his car 이렇게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this is his 이건 그의 것이야 라는 소유 대명사도 됩니다. her도 her car 이라고 소유격도 되지만 I like her 난 그녀를 좋아해 라고 목적격으로도 쓰이죠.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인칭대명사 모아둔 표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유격 다음에는 꼭 누가 나와줘야 된다? 명사가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 2, 3, 4, 5형식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손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세 번째 3형식을 제외하고서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은 꼭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우리 1형식이랑 2형식은 자동사고요. 3, 4, 5형식은 타동사로 넘어가죠. 타동사는 남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이 꼭 필요하고 그 남이 바로 목적어라서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자리고요. 그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다? 명사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 같은 거 공부하실 때에도 동사에다가 아무리 to를 붙이고 ing를 붙인다고 해도 이 동사의 원래 성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를 써야 된다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명사랑 관련돼서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빈칸이면 명사가 정답이다. 두 번째, 부정관사 A,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가 들어갔을 때 단수명사가 정답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는 어랑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수량형용사는 짝꿍이 있다. each, every, another 이렇게 들어가면 단수명사를 좋아하고요. many나 several 아니면 few, a few 이런 단어들은 복수명사를 좋아하고 much, little, a little은 불가사명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로 소유격 다음에는 여러분 꼭 명사 써주셔야 되겠고 5번째, 타동사 뒤에는 누구 자리가 되는 거다? 목적어. 그래서 그 목적어 자리에 역시나 명사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모양이 살짝 바뀐다고 해도 가지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5가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도움되는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Part5 문법이랑 관련된 공식들을 주로 다루어 드릴 테니까요. 밑에다가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더 궁금한 어떤 공식이 있거나 특히나 더 알고 싶은 어떤 문법 파트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토익 솔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사 정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솔술 최사슴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형용사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크게 5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관형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 관사랑 명사 사이에 뭐를 쓰는 거다? 형용사 쓰는 거다. 기억나시죠? 관형명 기억해 두시고 관사는 크게 3가지 모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on, the, 그렇죠? on the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그 on the라는 관사가 보이고 빈칸이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면 형용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소형명입니다. 뭐라고요? 소형명이라고 해서 관사 대신에 소유격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소유격은 누구누구의라고 들어가는 게 소유격이죠. 나의 뭐냐면 이제 my 이렇게 되는 거고 너의라고 하면 your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my, your, his, her 이런 거 들어가고 나면은 형용사 쓰시고 명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부형명입니다.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왔었던 정말 엄청난 효자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도 여러분 정답으로 바로 보이진 않는다고 해도 문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형명에 들어가 있는 명사가 단수명사다. 그러면 앞에다가 관사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관부형명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관사 대신에 소유격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소부형명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 이형식이랑 오형식이랑 그거 두 가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게 이형식이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어라는 자리가 항상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토익에서는요 이 보어라는 자리에다가 명사를 쓰기보다는 형용사를 쓰는 걸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형식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인데 나 명사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고민이 되신다면 형용사를 고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명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이 보충 설명해 주는 것과 동격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서아쌤 is a teacher 이렇게 들어가면 서아쌤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동격의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격의 관계를 성립하기보다는 그냥 보충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가 들어가거나 오형식 동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각각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쌤 있잖아요. 그러면 이형식 동사 대표적으로 생긴 거 뭐뭐뭐 있어요. 저는 이형식 동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동사들.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이런 것들 동사 들어가면 토익에서는 대표적인 이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이형식 중에 대표 주자가 remain이 있죠. remain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리고 seem 뭐뭐인 것 같다. 그 다음 look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단어들 들어가면 이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형식도 가셔야 되죠. 오형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만 딱 잡아드릴게요. 그 KFC를 만들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K가 이제 keep이라고 들어가고 F가 find고요. C가 consider 그리고 만들다가 make로 들어가죠. 그래서 KFC를 만들다 이 단어들이 들어가면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기출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형용사 관련돼서 5번째 포인트입니다. L와 E에 속지 마라.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토익에서 다루고 있는 부사들은 Ly로 끝나는 게 맞아요. 자,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costly. 비싼이란 뜻이죠. ly로 끝났다고 해서 뭐 비싸게 이런 게 아니고 비싼, 한국어로 들어갔을 때 리은으로 딱 끝나가지고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또 뭐 있어요? friendly라고 하면 친절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친절한. 그 다음에 timely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ly로 끝났지만 형용사로 들어가고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manner. 이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daily, weekly, monthly 이런 단어들도 형용사로 쓰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daily, weekly, monthly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근데 어차피 둘 다 될 것 같으면 토익에서는 뭐를 더 좋아하겠다? 형용사로 쓰이는 걸 조금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혁명 말씀드렸고, 두 번째 소혁명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부혁명이다라고 해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보시면서 1번이랑 2번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서는 관부혁명, 소부혁명까지도 보셨어요. 자, 네 번째는 비동사를 포함한 이형식 동사가 들어갔을 때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 쓰는 거. KFC를 만들다라는 5형식 동사 들어갔을 때에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형용사 쓰는 거 정리 잘 해두시고, 자, 마지막 5번째는 l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costly, friendly, timely, daily, weekly, monthly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쌤, 저는 그 수량 형용사라든지 부정 형용사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왜 each, every, another 이런 것들 다음에는 단수명사 쓰세요, 아니면 뭐 many나 few, a few 들어가면 복수명사 쓰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much라든지 a little 들어가면 불가사명사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앞에 들어가는 뭐 every, another, much, 뭐 a little, few 이런 게 전부 다 수나량을 나타내주는 수량 형용사라서 각각의 수량 형용사 다음에다가 쓰는 명사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부정 형용사가 있겠죠. 부정 형용사. 자, 일단 첫 번째 시작하는 건 여러분 the other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 other는 여러분 형용사로서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산 명사 모두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nother이 있는데 another도 형용사로서 뒤에 단수 명사 온다. 이렇게 보시고 others, the others가 있어요. others, the others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것 중에 여러분 other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other는 형용사로서 뒤에 복수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정리된 것만 그냥 이렇다라고 결과를 알려드린 거고, 예문 같은 건 여러분 좀 교재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서 아니면 사전도 찾아보시면서 추가 공부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 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토익에서는 명동형부다라고 해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는 매우 중요하다. 얘네들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용사 자주 출제되고 매회 시험장 가실 때마다 여러분 보시게 될 거니 정리 잘 해두십시오. 잊지 마시고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자주 나오는 거 순서대로 공식 알려드리러 올게요. 안녕! 시험스쿨렛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서슴입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오늘은 바로 부사. 그 이름하여 그 어렵다는 부사랑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사 같은 경우는 끝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ly로 끝나가지고 저는 제일 처음 토익어 공부를 했었을 때는 정말 쉽다,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약간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 부사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과연 이 부사가 뭐냐. 부사는 우리가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문장 전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약간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MSG?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는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장도 좀 풍부해지고 맛도 있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없어도 뼈대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품이라고 해요. 거품. 맥주에도 이렇게 거품, 그러니까 푸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덜어내시고 드시는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들어가면은 약간 뭐랄까 좀 이제 부드럽고 감미롭고 맥주 땡긴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간 찌끄레기 같은 이 친구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느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자리에도 부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를 쓰고 콤마 딱 찍고 문장에서 딱 시작하는 거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하고 콤마 딱 찍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동사들의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는 ing를 쓸 수 있습니다. being라고 하면 진행형이죠. 그리고 bepp라고 하면은 수동태도 있죠. have pp라고 하면은 완료 형태도 있죠. bepp, being, have pp 사이에다가 전부 부사 쓸 수 있고 그 덩어리 뒤에다가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동사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사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사가 있고 두 번째는 타동사가 있죠. 우리가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하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있는 걸 타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의 앞과 자동사의 뒤, 다시 말해 문장의 뒤랑 자동사 앞이라는 건 주어 뒤라는 거잖아요. 거기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타동사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타동사랑 목적어 사이를 부사가 삐집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타동사랑 목적어라는 덩어리 앞이나 아니면 문장의 끝부분에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사의 자리는 이 정도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다섯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숫자랑 굉장히 잘 쓰이는 부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approximately 들어보셨어요? approximately 이거 들어가면 대략적으로라고 해석되는 부사죠. 자, approximately 아니면 roughly about 이런 거 들어가면 뒤에 숫자가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딱 숫자 보이고 앞에 뭐 쓸래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죠. up to 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세일 같은 거, 할인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크게 숫자가 뭐 예를 들어 70 적혀져 있으면 그 앞에 조그맣게 up to라고 적어두죠. 그럼 최대 70% 세일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한 10%밖에 세일 안 하고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p to라는 거는 최대라는 뜻을 상한선을 나타내 주고 있고 뒤에 역시나 숫자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approximately, roughly, about, 그리고 up to, 또 뭐 more than 이런 부사들이 나왔을 때에는 뒤에 숫자가 자주 나온다 라고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형용사 관련돼가지고 토익솔솔 찍어드렸던 영상 보셨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ly로 끝나는 게 기본적으로는 부사긴 한데 부사가 아닌 것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뭐 costly라든지 기억나시죠? 뭐 timely, 뭐 아니면 orderly, friendly, daily, weekly, monthly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죠? 모양만 보고 따지기에는 약간 위험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daily, weekly, monthly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부사로도 쓰인다 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죠? 그럼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게 생기거든요. 쌤, 그럼 지난 시간에 이형식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를 쓰면 형용사를 쓴다고 하셨고 오형식 동사가 들어갔을 때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 쓰면 그때도 형용사 쓴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절대로 안 됩니다.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하셔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사 정리해 볼게요. 일단 부사의 위치가 들어가는 거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간다고 설명드렸고 문장 전체 앞에다가 부사 쓰고 콤마 찍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가 BING, BPP, have PP 사이와 그 뒷자리에 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어갔는데 자동사면 자동사 앞 그리고 문장 끝에 쓸 수 있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타동사랑 목적어 사이를 부사가 삐집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타동사랑 목적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잡고 걔네들 앞이나 걔네들 뒤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숫자랑 잘 어울리는 부사 우리 표현들 있었잖아요. 그죠? approximately, roughly, about, up to, more than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챙겨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부사까지 봤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꼭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분 교재도 보시고 추가 공부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직전에 내가 좀 급하다 아니면 좀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다 큰 어떤 틀을 보고 싶다 이러실 때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토익 술술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 시험스쿨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슴입니다. 자, 오늘도 토익 술술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동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동사 자리다 싶으면 동사 자리 그리고 가짜 동사를 먼저 없애주시고 수, 태, 시제라고 해서 자리 가짜 수태 시제 다시요. 자리 가짜 수태 시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자리라는 거는 주어의 뒷자리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문장 하나에 동사도 하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동사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마침표가 찍힌 문장에서 접속사가 보이신다면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개가 동사의 개수가 됩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면 동사는 2개죠? 접속사가 2개가 있다면 동사는요? 3개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개가 동사의 개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동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덜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으로 동사의 자리를 찾고 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가짜 동사를 소거하는 작업이죠. 자, 가짜 동사라는 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였거나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동사스러운데 정확하게 동사라고 할 수는 없는 뭔가 동사의 탈을 쓴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라든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 같은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의 자리에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였어요. 자리 가짜 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수일치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제 뭐 단수 주어일 때 단수 동사를 쓰고 복수 주어일 때 복수 동사를 쓴다가 가장 기본인 거고 S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주어 자리에 s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단수란 뜻이거든요.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는 단수 동사로 만들 때 s를 붙여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봤을 때 주어 자리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주어 자리에 s가 들어가면 동사에서는 s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딱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s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s 질량의 보존의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제 자리 가짜 수, 태까지 오셨죠? 능동태냐 수동태냐 얼마나 중요하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수동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P 앞에 be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동사 다음에다가 PP를 쓰는데 제가 PP 앞에 be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PP 형태가 눈에 더 많이 띄어요. 비동사는 뭐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도 있고 been이라고 해서 B-E-E-N으로 생겨 먹었을 수도 있고요. being이라고 해서 B-E-I-N-G로 생겨 먹을 수도 있어서 잘 안 찾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P 앞에 be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수동태랑 능동태 정말 또 여러 가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명사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주어랑 동사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주어가 동사를 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능동인 거고 주어가 동사 되다라고 해석이 되면 수동인 거라서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사 목적어도 중요하지만 해석 꼭 해보기. 자, 그럼 이제 5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리, 가짜, 그리고 수태, 시제 이렇게 들어갔었죠. 마지막은 시제입니다, 여러분. 시제의 단서는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주로 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끝에 단서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tomorrow 들어가면 미래, yesterday 들어가면 과거, since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 for이 들어가도 현재 완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제를 알려주는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단서 딱 보자마자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동사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사라는 건 토익 영문법의 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 여기를 딱 봤을 때 동사의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짜 동사들,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버려주시고요. 수태, 시제 순서 기억나시죠? 수태, 시제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푼다면 훨씬 쉬워요. 문제 푸는 게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시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일치로 버릴 거 먼저 버려주시고 능동태, 수동태 구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제 단서 잡으시면서 딱 가주시면 여러분들 동사 문제는 절대로 이 5가지만 거치시고 나면은 정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장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대명사, 아니면은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으로 알려드릴 거 굉장히 많아요. 계속 제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소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대명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대명사는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문제에 해당하는 건 매회 시험장 가실 때마다 빠짐없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소유격 다음에다가 명사 쓰는 거. 그거는 진짜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격이라는 게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그런 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꼭 써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형용사 가르쳐 드렸을 때도 알려드렸었는데 관형명도 있지만 소형명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소형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소유격은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빈칸 다음에 명사가 보인다면 1번으로는 형용사를 의심해 보겠지만 선택지 ABCD에 형용사가 없다면 바로 격으로 가셔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를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대부분의 정답은 소유격이 정답이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소유격이랑 비교되는 게 바로 2번째 포인트로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는 이름 자체에 명사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혼자 써야 돼요.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our이 있으면 this is your bag. 이거 너의 가방이야. your bag 이렇게 하지만 이거 너 거야 라고 하면 this is yours 하고 끝나요. yours bags 이렇게 쓰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격이랑 소유 대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격은 뒤에다가 명사를 써야 되고 소유 대명사는 이름 자체에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지시대명사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is, that, this, those 얘네들은 사실은 지시사라는 이름이고요. 그 지시사 안에서도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시형용사로 쓰였다면 어쨌든 간에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따라가겠죠. this나 that은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거라서 가방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에도 this bag, that bag 이렇게 하는 거지 this bags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주라든지 아니면 these 같은 경우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하는 거라서 자동차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those cars, 그죠? these cars 이렇게 꼭 s를 붙이는 게 특징이에요. 어쨌든 간에 this나 that이나 this나 those 다음에 명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지시,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대명사 파트인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죠.
거죠. 그 중에서도 this랑 that 같은 경우는 단수 동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these나 those 같은 경우는 주어의 대명사로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 복수의 동사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지시사에서 조금 더 뻗어나와서 우리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친구가 있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Those who 들어보셨습니까? Those who 라고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포인트입니다. 관계대명사까지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거 모르시더라도 그냥 외워가세요.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those who랑 비교되는 게 바로 anyone who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완전 꿀팁입니다. those who 다음에는 복수의 동사를 써주셔야 되고 anyone who 다음에다가는 단수의 동사를 쓴다. 단수 동사나 복수 동사 뭘 썼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부정대명사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부정형용사 관련해서 약간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another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another이 형용사로 들어가면 뒤에다가 단수명사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another 자체도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가져가시고요. 자,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볼게요. 부정형용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우리 the other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the other은 형용사 됩니다. 단수, 복수, 불가산 명사를 가지고 오는 형용사도 되지만 대명사도 돼요. others, the others는 형용사는 안 되고 대명사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other은 대명사가 안 되고 형용사만 있어서 복수나 불가사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 파트에서 제가 부정형용사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정형용사랑 지금 배우시는 이 부정대명사랑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총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빠짐없이 항상 출제되는 우리 소유격의 포인트 잘 가져가십시오. 소유격은 뒤에다가 명사를 쓴다.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이름 자체에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명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1번, 2번 포인트 들어갔었죠. 세 번째 포인트 우리 지시사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this, that, these, those 얘네들이 지시사고 이 친구들 다음에 명사가 오면 지시 형용사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단독으로 쓰이게 된다면 지시 대명사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랑 that은 단수 주어로 들어가니까 단수 동사로 받아주시고 these나 those는 복수 동사로 받아주시면 되죠. 네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조금 더 나와서 those who라고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뒤에다가 복수 동사 써주시면 되고요. anyone who라고 하면 역시나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해석되면서 뒤에 단수 동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부정대명사라는 포인트였는데 the other은 형용사가 되죠. 형용사로서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사 명사 혹은 대명사가 된다. another도 이제 형용사가 있었죠. 그럼 단수 명사로 수식하고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others, the others, s로 끝나는 거 항상 대명사 기억하시고요. other은 대명사는 없고 형용사만 가능하며 이 친구는 뒤에 복수와 불가사 명사로 수식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까지 모조리 다 챙겨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까지도 저랑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아 두시기만 해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힘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토익 술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전치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전치사라는 거는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붙여주는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진짜 제 미국인 친구들도 전치사도 미쳤어. 전치사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전치사를 우리가 토익에서 잘 녹여가지고 정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토익에 자주 나오는 것까지 제가 조금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여태까지는 제가 뭐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든 뭐든지 간에 뭐 5개면 5개, 7개면 7개 이렇게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치사는 뭐랄까 하나하나 그냥 낱낱이 들어가 있는 알맹이 같은 것들이라서 그냥 묶어서 가기보다는 제가 땅땅땅땅 얘는 무슨 뜻이다, 얘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갈게요. 사실 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자면 뭐 at, on, in 이런 것도 얘기 안 할 순 없겠죠. 우리가 뭐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각에다가는 at을 쓰죠. at 7 o'clock 뭐 이런 식으로. on 같은 경우는 무슨 day로 끝나거나 몇 월 며칠로 들어갈 때 on을 쓰죠. on Monday 아니면은 몇 월 며칠 on April 뭐 7th 이렇게 쓰기도 하죠. in은 우리가 뭐 연도 그래서 in 2020라고 할 수도 있고 in 1999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월 앞에다가도 우리가 in을 씁니다. 그래서 in September, in October, in November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at이나 on이나 in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정말 미니한 그런 얘기들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치사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until이랑 by가 있어요. 여러분 until도 언제까지, by도 언제까지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by는 항상 일회성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회성. 그리고 until은 지속성이라는 성격을 기억해 주셔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교수님에게 내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제출을 하는 행위 자체는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by tomorrow가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by라는 건 일회성이구나, until은 지속성이구나 구분해 두세요. 그리고 또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uring 그리고 for이 있습니다. 둘 다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이 되지만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의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during the winter vacation,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the meeting, 뭐 during the workshop 이런 식의 특정 기간을 나타내주는 명사가 들어가지만 for은 뒤에 숫자가 들어가면서 for 5 years, for 3 weeks,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또 자질구레한 조금만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저는 이제 조금 동의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사실 이 전치사는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부사절 접속사에도 뭐뭐이기 때문에가 있고 전치사에도 뭐뭐이기 때문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해석만 아는 사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해석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가 전치사고 정확하게 뭐가 접속사인지를 아는 사람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전치사 배우고 있으니까 전치사만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들어갈 때는 because of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due to, owing to, 그리고 thanks to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because of 라고 해서 뭐뭐이기 때문에 뭐 because of the bad weather 날씨가 좋지 않아서요. due to 어쩌고 저쩌고 또 owing to 어쩌고 저쩌고 thanks to는 뭐뭐 덕택에 라는 의미지만 정말 비슷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4종 세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덩어리로는 어디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에 관해서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about 있죠? 근데 about 뿐만이 아니라 about, on, over, regarding, concerning, as to, as for 이거 전부 다 뭐뭐에 관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예요. about, on, over, regarding, concerning, as to, as for 전부 다 어디에 관해서라고 해석되는 전치사구나 라고 묶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고 싶은 건 전치사가 단독으로만 쓰이는 게 아닌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 뭐 thanks to나 because of나 due to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더 있어요. 뭐 instead of라고 하면 뭐뭐 대신에 많이 들어보셨죠? in spite of라고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in spite of랑 같은 말로 쓰는 단어는 despite 또 있고요. notwithstanding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notwithstanding이 한 단어예요. notwithstanding 이라고 해도 전부 다 같은 말로써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니까 이 3종 세트도 기억해 두십시오.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는요 보면 볼수록 사실은 그냥 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얘는 특히나 뒤에 어떤 명사를 가지고 오는구나 라는 그 각각의 전치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스토리가 쭉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되는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강의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전치사를 비교를 해서 저랑 또 앞으로 부사절 접속사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에서는 because of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사절 접속사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냥 because 라고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게 되고 because of라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전치사 먼저 확실히 가져가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접속사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토익 소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술술 제사쌤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접속 부사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전치사랑 오늘 접속 부사 정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 접속사를 정리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접부라고 해서 이 세 세트가 되게 유명해요. 약간 삼합 같은 거? 배고파. 어쨌든지 간에 그 삼합, 토익계의 삼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차례대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 부사절 접속사 정리할 때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접속 부사는 뭐냐?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접속 부사는 접속사예요, 부사예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 부사라는 게 이름에 접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걸 먼저 개념을 잡아주셔야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으시죠. Part 5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문도에 들어가고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온다면 정답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Part 5에서는 접속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약간은 드물다라는 거. Part 6에서 많이 나오죠. 접속 부사는 Part 6에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주면서 관절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접속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부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양보와 관련된 접속부사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however이 있죠. 그러나 앞에는 내용 쭉쭉쭉쭉 들어가고 그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긴장되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그래요. 너는 진짜 너무 착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나는 진짜 너의 스타일도 너무너무 좋고 난 네가 다 좋아. 그런데 그러나 however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else를 하실 때에도 however 들리시면 귀가 이만큼 커지셔야 되고 독해를 하시거나 Part 6에서도 이 however이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있죠. nevertheless, nonetheless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치사에서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들어갔던 게 despite and spite o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접속부사로 넘어오게 되면 해석은 동일하지만 nevertheless, nonetheless 라고 들어가면서 아예 품사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이지만 전치사냐 접속부사냐 구분해 두시고 뭐 하나 더 들어가자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라고 해석되는 것도 양보와 관련된 접속부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접속부사는 바로 인과와 관련된 접속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therefore 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했어. 그러므로 그 결과는 이래.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therefore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또 뭐가 있을까요? as a result 들어보셨습니까? 결과로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접속부사입니다. as a result 얘도 비교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똑같이 as a result인데 as a result of라고 해서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붙이시게 되면 as a result of라는 전치사 구가 돼요. 해석은 똑같지만 as a result of랑 그냥 as a result에서 끝나는 거랑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또 consequently라고 해도 따라서 그 결과를 표현해주는 접속부사로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계속 따라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추가와 관련된 접속 부사입니다. 여러분 뭐 게다가, 뭐 더욱이, 덧붙여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besides, s 붙여야 돼요.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also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속 부사입니다. 자, in addition도 in addition to라고 들어가면 전치사 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냥 in addition 하고 콤마 딱 찍게 되면 게다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접속 부사가 되는 거죠.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in addition, also 전부 다 추가와 관련된 접속 부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예시를 알려주는 접속 부사들도 있죠. For example, for instance 많이 들어보셨죠? 뭐 in particular 이라고 하면 뭐 특히나 이렇게도 좀 강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다음에는 뭔가 나열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뭐 우리 가게에는 정말 이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머리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열되는 게 많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시는 접속 부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속담 뭐라 그러더라?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 죽이는 거. 일석이조 맞죠? 일석이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 부사 하나를 배우셨지만 Part 5에서 이게 접속 부사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빈칸이 전치사 자리이거나 접속사 자리라면 접속 부사는 바로 버리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 소거할 때 엄청난 힘을 주는 게 바로 Part 5의 접속 부사고요. 물론 가끔 정답으로 출제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 부사가 실제로 빛을 발하고 내가 정답이야, 나는 너무 중요해 라는 파트는 사실 Part 6죠.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관절 역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Part 6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문장 삽입이에요. 여기 빈칸에 A, B, C, D 중에 어떤 문장을 넣어야 될까? 문장 삽입 문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이 문장 삽입에도 접속 부사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장과 그리고 그 주어진 문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관계를 보시면서 유추하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art 6, Part 5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접속 부사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정리해 두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렸던 헷갈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까요? Despite 전치사 as a result 접속 부사 as a result of 전치사 furthermore 접속 부사 moreover 접속 부사 nevertheless 접속 부사 그죠?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제대로 말한 거 맞죠? 나도 이제 헷갈려.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접속부사와 전치사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면서 이제 3합이 완성이 될 겁니다. 같은 말을 가졌지만 전치사와 접속부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워낙에 다 다르기 때문에 품사 구분부터 시작하시면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유용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토익 술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얘들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족부 그냥 다 맞춰. 8개 맞추게 해줄게. 빨리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술술 쯔사쌤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랑 접속 부사까지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드디어 부사절 접속사 관련돼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까지 오시고 나면요 전치사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접속 부사까지 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거를 제가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얘 왜 또 나와? 난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전치사 또 있었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부사절 접속사가 또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생기면 불안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토익에 나오는 거는 싸그리 다 모아둔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토익 술술 영상 보시고 밑에다가 댓글로 이메일 주소 짜자작 남겨주시면 자료를 싸드릴게요. 아시겠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쁘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침표 쾅 찍은 문장에서 동사가 2개가 들어갔으면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 주어, 동사, 절이 부사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절 접속사를 쓰고 주어 동사 그리고 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바로 부사절 접속사들의 종류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유와 관련된 부접들이 있죠. Because, since, as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Because, since, as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양보와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들어보셨습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들어가는 이 양보 관련돼서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조건이라는 포인트도 있죠.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거 그리고 뭐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뭐 이유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양보라든지 기본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랑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들은 진짜 많죠, 여러분. 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하고 나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도 해석되고 뭐뭐인 반면에 라고도 해석되어지죠. 그거 외에도 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 관련된 부접들도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적과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 있습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일단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랑 관련된 거,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되어지는 양보와 관련된 부접도 있었고 만약 뭐뭐라면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주는 우리 시간의 부접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어지는 목적의 부접까지 이 5가지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들어보셨죠? 그 시간이나 어떤 조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미래 내용일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부사절 접속사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딱 봤을 때 의미를 떠올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추가적으로 같이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전치사랑 접속사를 먼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비교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랑 관련돼서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while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걔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런데 전치사에서도 during, for 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죠.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자, 선택지 A, B, C, D에 while, during, for 이렇게 들어가면 while은 부사절 접속사고 during이나 for는 전치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지만 문장 구조를 보시면서 정답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랑 관련돼서도 볼까요? 자, 부사절 접속사 이유에서는 because, since, as, now tha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똑같은 의미지만 접속사로 들어가게 되면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얘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because of는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 due to는 전치사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들어가는 양보 관련돼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단어들 있었죠. 부사절 접속사인데 전치사로 들어가게 되면 despite 그리고 in spite of 들어보셨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두 개 다 기억하시고 약간 더 어렵게 들어가게 되면 notwithstanding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이게 뭐야 했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 4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데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notwithstanding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랑 관련된 부사절 접속사 so that이랑 in order that 있었잖아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어지면서 so that,
in order that 있었는데 얘랑 비교되는 거는 전치사는 아니고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해서 in order to do 그리고 같은 말 so as to do 랑 많이 비교가 됩니다. in order to 다음에다가는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요. in order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쓰셔야 되죠. so as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요. so that 다음에다가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구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총정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전치사라는 건 뒤에다가 명사들이 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전치사 뒤에 뭐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었고,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 역할하면서 뒤에 주어 동사라는 절이 온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접속 부사라는 것은 문도에 썼을 때 바로 콤마를 쾅 찍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정리를 더 해볼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어질 때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도 있지만 despite and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 이라는 전치사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nonetheless, nevertheless 라는 접속 부사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선택지 ABCD 봤을 때 nonetheless도 있고요, although도 있고요, in spite of도 있다면 순차적으로 접속 부사고 부사절 접속사고 전치사구다라는 품사를 먼저 캐치하셔야지만 문장 구조를 보시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접속 부사 각각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얘네들 다음이 무엇이 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네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두 정리한 A4 용지 꽉 차는 거 진짜 꽉 차는 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 이메일 주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익솔솔 언제나 찾아오시면서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러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